열등감이 네. 자격지심, 피해의식 이것과 이제 연결이 된다고요? 아, 그렇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밀접하게요? 네, 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가장 떫은 감은 열등감이라고 하고 네. 또 가장 또 달달한 감은 자신감이라고 그래요. 아, 떫은 감은 열등감이고 그쵸. 달달한 감은 네. 자신감이다. 네. 내 마음이 만들어주는 떫은 감이 이제 열등감이 되는 거고 내가 나 자신에게 가장 줄 수 있는 달달한 감이 네.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제 떫은 감이 자꾸 열등감을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달달한 감이 자신감을 계속 만들어주는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신감을 만들어내는 달달한 감이 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런 선물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열등감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을 만들게 되나요? 네, 그러려면 먼저 열등감이 뭔지 한번 더 생각해보고 출발을 해야 돼요. 열등감은요, 글자 그대로 내가 열등하다고 느끼는 감정이에요. 네. 제가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느끼는 네. 감정. 그쵸. 누가 네. 만들어서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열등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열등하다라고 느끼려면 무엇을 할까요? 내가 열등한지 열등하지 않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교를 해서 아는 거죠. 아, 비교를 네, 해서. 아무리 봐도 쟤가 나보다 예뻐, 잘났어, 공부를 더 잘해. 쟤는 나보다 좋은 직장 들어갔어. 네. 네, 이런 뭔가 비교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봐도 쟤보다 부족한 것 같아, 못난 것 같아. 네. 이런 식으로 떫은 감을 선물해 주는 거죠. 네. 네. 나한테. 네, 비교를 통해서 떫은 감을 선물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그런 떫은 감을 계속 줌으로 인해서 네. 달달한 감 먹고 싶으면 잘해봐. 쟤보다 좀 역량 있게, 능력 있게 너의 실력을 좀 키워봐. 자신을 압박하는 거죠. 네, 압박하다 보면 성과가 나오기도 해요. 네, 자신과 뭐 싸운다, 극복을 한다 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면서 자신과 부단하게 싸우려고 합니다. 열등감으로 생기는 자기 채찍 같은 거예요. 네. 적당한 채찍질은 분명히 도움됩니다. 지나친 채찍질은 자신을 망가뜨려요. 네. 고통이 끊임없이 발생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을 달달한 감인 자신감으로 수정이 될 수 있게끔 누가 도와야 될까요? 내가 도와야 되나요? 그렇죠. 내가 도와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예. 메커니즘을 좀 알아줄 필요성이 있어요. 어. 무엇 때문에 자꾸 열등감이 만들어지고 그 열등감에 또 어떤 식으로 자격지심을 키우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자꾸 내가 피해의식 이런 거에 막 빠지게 되고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고 자기를 비난하게 되고 이런 고통 속에 들어가다 보면 네. 이게 어느 순간 루틴이 돼버려요. 패턴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빙글빙글 계속 돕니다. 열등감, 자격지심, 피해의식. 네. 그러다가 이게 많이 돌면 네. 열등감, 자격지심, 피해, 망상. 망상이요? 네, 망상까지 가고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신경증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져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격지심과 열등감의 차이가 혹시 뭘까요? 자격지심과 열등감이라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 멘트 너무 좋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자신이 안다라고 생각하면요. 알기 때문에 몰라도 돼 하고 다 건너뛰거든요. 근데 나는 모르겠어 하면요. 모르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지의 지라고 네. 하거든요. 모르는 거에 대해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열등감을 느끼세요. 그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네. 근데 오히려 모르는 걸 내가 바르게 알고 있다 하는 건요. 이게 무지해지라고 해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나는 모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 바르게 아는 기회가 되고 찬스가 돼요. 네. 제가 두 사람한테 코끼리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네. 라고 물어봤어요. 네네. 한 명은 나는 코끼리를 사진으로만 봤지 직접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또는 아니 나 코끼리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모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데 직접 내가 코끼리를 만져봤어요. 코끼리의 코가 이렇게 기네. 손처럼 기네. 그래서 코끼리는 손이 길어. 손이 긴 동물이야. 아니면 다리만 만져봤어요. 코끼리는 아주 기둥처럼 생겼어. 그래서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긴 동물이야. 내가 봤기 때문에 그게 맞아 라고 자부한다면 어떤 사람이 더 무지한 사람일까요?
본인의 그 생각만 믿고 있는데 예, 나의 생각을 맞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부하고 믿게 되면 그건 또 고집으로 가고 네. 그게 자격지심을 키워요. 그게 예. 자격지심을 키운다고요? 네. 왜냐하면요, 열등감은 우선 내가 나를 열등하게, 부족하게 보는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예, 그럼 내가 계속 부족해 보이겠죠. 네. 그럼 내가 부족해 보이는 걸 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러울까요? 아니면 뭔가 자꾸 부족하다라고 느낄까요? 부족하다라고 느끼겠죠? 그렇죠. 예. 부족하다라고 느껴요. 네. 그러니까 자격지심이라는 건요, 어떠한 결과값에 대해서 그걸 내가 미흡하다, 부족하다,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결과가 안 좋은 것 같다, 이게 계속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게 계속 깔리게 될까? 내가 한 결과를 부족한 것 같아, 미흡한 것 같아, 내가 잘 못한 것 같아. 이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감정이잖아요. 네네. 네, 열등감, 자격지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바르게 사용하면요, 굉장히 자기 성장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엉뚱하게 사용하게 되면 자기 혐오, 피해 망상, 피해 의식 엄청 키워서 네. 신경증으로 가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바르게 알아줄 필요성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자격지심을 계속 키우게 될까요? 자격지심. 네. 자격지심도 네. 이제 결국에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출발은 맞아요. 네. 네, 굉장히 좋은 통찰이세요. 네. 근데 살짝 차이점이 있다면 네. 나의 결과값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심사하는 거예요. 자기 심사. 네, 자기 검열이에요. 자기 네. 검열. 네. 예,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본인이 스스로한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돼서 네. 네가 이게 부족해, 나를 심사를 하고 있어요. 네.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고 있어요. 네. 네. 그렇다는 건 벌써 전제 조건이 뭐죠? 내가 나를 신뢰하고 있나? 내가 나를 좀 약간 의심을 하는 그렇죠. 마음인가요? 내가 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신감이 네. 없다. 자신감이 내 마음을 믿는 거예요. 네. 내가 나를 믿어주는 건데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남한테 물어봐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받으면 굉장히 또 민감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열등감이 또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악순환이 만들어져요. 네, 딜레마가 돼서. 네. 예. 내가 나를 못 믿는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계속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네. 너 정말 잘했어? 못했어? 어떻게 보면 저는 상담을 할 때 내담자분들에게 네네. 안내를 먼저 좀 해드려요. 내 생각은 내 굉장히 친한 소울메이트, 친구와 같은 거고요. 내 마음은 내 내면 속에 있는 내 아이예요. 자녀예요. 예, 이런 식으로 객관화시켜 드리는 걸 좀 추천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내 마음은 내 아이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네. 예. 내 마음속 아이가 불안함에 떨고 있어요. 아니면 열등감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힘들어하는 아이한테 가서 너 잘했어 잘못했어 라고 부모님이 계속 따지고 있다면 다그치고 있다. 예, 아이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렇게 주눅이 들고. 그쵸, 주눅이 들고 자신감은 자꾸 떨어지죠. 그쵸, 계속 떨어지고 네. 의기소침해지고 예. 주눅 들고 필연적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네, 자격지심 잘했다 잘못했다를 스스로한테 자기 검열하면서 계속 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한테 너 잘했어 잘못했어를 어떻게 보면 계속 따지는 거예요. 예, 스스로 한 선택인데 네. 어떻게 보면 내 삶이잖아. 남이 내 삶을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쵸. 살아주지 않죠. 예, 못 남들이 살아줘. 내 삶을 또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나요? 남들이요. 내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죠. 자, 네. 그 사람은요 이미 착각에 빠진 사람입니다. 예, 사람은요 타인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어요. 타인의 존재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어요. 네. 그냥 그 사람의 행위, 네. 흔적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한 것 뿐이에요. 흔적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분리를 못한 사람이에요. 네. 예, 아까 말한 대로 코끼리 코만 보고 그 코끼리는 손이 긴 동물이다. 네. 예, 코끼리 다리만 붙잡고 아 코끼리는 기둥 같은 동물이다 네. 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하고 네.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그분은 무지하신 분이에요. 네. 예. 왜냐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흔적은 완전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예를 들면 내 반려견이 똥을 쌌어요. 그러면 이 반려견이 똥 싸는 건 어때요?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쵸. 네. 근데 이 반려견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지 침대에다가 쌌어요. 네. 예,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귀엽죠. 귀엽죠. 근데 네. 그걸 계속해요. 아, 그때는 조금 네. 강영욱 씨를 불러서 네, 그렇죠. 네, 뭔가 하겠죠. 네, 근데 네. 내가 그런 걸 또 일반화시켜서 이 개는 자꾸 침대에다가 똥 싸는 개니까 이 개는 똥개다. 똥만 싸는 개다. 개가 똥 싸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요. 네, 네, 네. 근데 그걸 일반화시켜서 똥개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러면 그 개는 똥만 싸는 개인가요?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쵸? 네, 네. 똥만 싼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 흔적만 가지고 그걸 일반화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쵸. 예. 그건 엄청난 무지고 엄청난 오류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버려요. 이런 사람이다? 네. 네. 근데 그거는 이미 다 오류라는 거예요. 오류다. 남들이 말하는 판단과 평가를 들었을 때 네, 네. 나라는 존재를 판단하고 평가한 게 아니에요. 예, 나의 흔적, 나의 행위, 네. 나의 말, 나의 표정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짐작하고 추측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짐작하고 추측한 걸 짐작과 추측이라고 해야지 이게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건 진실이에요. 네. 근데 아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판단하고 평가한 게 네. 진실인 거 마냥 믿는다면 예, 그거부터가 벌써 망상이에요. 망상이죠. 네, 그게 오류란 말이에요. 네, 네. 열등감이라는 것도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열등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네. 남들과 비교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고 그 비교하는 데에는 나름 분명히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예. 목적의식이요? 그쵸. 기왕에 쟤처럼 나 우월해지고 싶어, 잘하고 싶어. 그렇죠. 예. 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싶어, 건강해지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 네, 네. 예,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 즉 떨떨한 감은 네가 달달한 감 먹고 싶으면 잘해봐 네. 라고 내가 훈련 조교가 돼서 나를 자꾸 길들이려고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훈련 조교가 돼서 선생님이 돼서 판사가 돼서 심판관이 돼서 자꾸 나를 판단하고 평가만 하려고 하면 네, 네. 어떻게 될까요? 뭔가 네. 좀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질 것 같아요. 그쵸. 네. 엄청나게 피폐해집니다. 네, 네. 내 마음속의 아이는 내 아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은 쉽게 말해서 내 아이예요. 네, 네. 열등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내 아이가 지금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부모님이 자꾸 다그쳐가면서 못 났으니까 열등감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벗어나 네. 하고 계속 훈련 교관 마냥 네. 예, 속된 말로 갈군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많이 안 좋죠. 네,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왜냐면 또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예. 제 생각에는 완벽해져라 계속 막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상담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완벽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정해놓고 출발하면요 오히려 그 사람은 완벽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집니다. 네. 예, 왜냐면 완벽해야 된다가 어느 순간 숙제가 돼버려요. 예, 완벽을 숙제처럼 하고 있는데 완벽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예, 네. 가령 또 행복해야 된다. 예, 마찬가지예요. 행복해야 된다를 숙제처럼 하고 있는데 행복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예, 네. 이건 고통을 받으려고 스스로 뛰어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단정 내리는 걸 멈춰주셔야 돼요. 나 스스로한테? 예,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나 잘못했어. 아까 말한 대로 자신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돼야지 왜 자꾸 훈련교관이 되냐고요. 예? 예, 부모님이 말 그대로 자녀를 아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걸 해줘야지. 네. 왜 자꾸 엄한 선생님이 되고 엄한 훈련교관이 돼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하면 네. 아이 입장에서도 어떨까요? 매우 안 좋죠. 그게 과연 사랑일까? 라는 의심이 계속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한테 네. 훈련 교관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부모님이 돼서 내 마음을 잡고 돌봐주는 방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네. 제일 먼저 판단과 평가를 멈춰줘야 됩니다. 네. 예, 아까 자격지심이 바로 내가 자꾸 미흡하다라고 내 결과값을 놓고 자꾸 어떻게 보면 따지는 거예요. 네. 잘했는지 못했는지 네. 계속 따지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벌써 무슨 행위예요? 선생님이 돼서 시험 문제 풀듯이 이건 잘했어, 이건 못했어. 채점. 네, 계속 채점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네. 예, 이런 식으로 내가 자꾸 채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매긴 점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못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예, 부족하게 느껴져요. 예, 내가 한심하게 느껴져요. 내가 초라하게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솔직히 내가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믿어요. 예.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쟤는 저렇게 이쁜데 나는 이렇게 살찌고 좀 뚱뚱해 보여. 그러고서 나는 인기가 없는 것 같아. 이런 내가 피해본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긁어모읍니다. 거기서 더 네. 나아가서 이제 세상 탓도 하게 되죠. 그쵸. 세상에서 나 이쁘고 저런 여자들만 좋아하니까 네. 내가 이러는 거다. 네. 예. 그쵸. 남들이 그런다라고 믿어서 솔직히 나까지 똑같이 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잘못됐다라고 평가할 것 같아서 예, 나 또한 나를 채점할 때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내가 한심한 것 같은데 네. 남들이 그렇게 본다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추측해서 그거를 나한테 네. 단정 내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큰 상처가 됩니다. 네. 내가 나 자신에게 네. 왜냐면 스스로. 예, 나 스스로한테 낙인을 찍어버리는 네. 거예요. 나 스스로한테 좋은 글씨를 새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새겨준다라고 믿어서 나까지 나한테 새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난 피해의식을 계속 키우고요. 다시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사람이고 상처받은 사람이니까 네네. 난 건강한 사람이랑 또 열등한 사람이에요. 또 열등한 사람이. 그쵸. 예. 예. 사이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겠네요. 그쵸. 예. 빙글빙글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내가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면 네네. 먼저 비교를 멈춰줘야 돼요. 비교를 멈춰라. 근데 예. 비교가 또 습관이어서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판단을 멈춰줘야 돼요. 판단을 멈춰라. 예. 근데 또 판단도 습관이어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멈춰줘야 돼요. 또 평가를 멈춰라. 근데 우리가 이 평가가 만연한 사회에서 맞아요. 살다 보니까 네.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네. 나를 그냥 이상적인 부모님이 돼서 네. 나 스스로를 돌봐준다. 나 스스로를 지켜준다. 네.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누가 내 편이 되어주겠어. 하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네. 자꾸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네. 네. 내가 내 마음한테 좀 물어봐야 돼요. 네. 제 이름이 정연이거든요. 네네. 가끔 가다가 저도 격한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제가 열등감을 느낀다면 네네. 정연이가 지금 열등감을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자꾸 누군가와 나를 또 비교했고 네네. 내가 나를 못났다 생각하고 믿었나 보구나. 네. 정연아, 남들만큼은 너 열등하다 말을 해도 나만큼은 나를 지켜주고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참 열심히 살았어. 네. 라고 내 편이 되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자책하고 비난해서 미안해. 네. 그리고 내가 여지껏 한 결과를 어떻게 보면 자꾸 미흡하다고 부정해서 미안해. 내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되는 건데 네네. 너를 훈련만 시키려고 하고 너의 편이 되어주려고는 잘 안 했었나 보네. 네. 그 마음이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라도 나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게. 나만큼은 나를 응원해줄게. 나만큼은 나를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요 벌써 마음속 자녀를 네. 지지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응원해준 거잖아요. 응원해주고 네. 따뜻하게 감싸주고 자신 있게 뭐 해준 거예요? 응원해줬다. 그쵸, 올려준 거예요. 예. 벌써 자신감이 올라가는 행위를 내가 벌써 한 겁니다.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자신감을 올리는 행위라는 건 네. 내 마음을 도와주는 행위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편이 되어주는 거. 네.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꾸 훈련교관 되고 선생님 되고 엄한 부모님 되고 예. 남들한테 오히려 뺨 맞고 왔는데 내가 너를 강하게 키워줄게. 네가 자꾸 밖에서 맞고 돌아오는 데는 약해 빠져서 그런 것 같아. 오늘부터 내 집을 키워줄게. 내가 10대씩 더 때리면 어떻게 될까? 아유. 상처받으려고 작정한 거란 말이에요. 네. 내가 열등감과 자격지심 그리고 피해의식으로 계속 루틴이 돌아가고 있었다면 이 방송을 듣고 네. 아 내가 나만큼은 나의 편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남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나까지 나를 공격해야 돼. 안 되죠. 가족이 나를 바보라고 했다고 쳐요. 네. 아 사랑하는 엄마가 나를 바보라고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고 믿어서 나는 네. 이래서 바보 같고 저래서 바보 같고 공부 못해서 바보 같고 남들한테 뭐 왕따 당해서 바보 같고 이런 증거들을 계속 수집해서 아 나 바보 맞나 봐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내가 나를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그쵸. 결과가 예, 나오게 내가 되죠. 나를 예. 바보로 만든 결과가 돼서 바보 코스프레 하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네. 그게 맞는 거라고 믿게 돼요. 왜냐면 나는 바보의 증거를 굉장히 많이 수집해놨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엄마가 나를 바보라고 하더라도 나는 바보가 안 되는구나. 엄마가 한 말이 거짓말이구나. 네. 예, 사랑하는 사람도 거짓말해요. 하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맞는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네. 글자 그대로 말로 들어야 돼요. 예. 근데 말로 안 듣고 맞는 말로 듣게 되면 바보라는 말이 맞는 말이니까 내가 네. 뭐가 돼야 돼요? 바보가 돼야겠죠. 바보 아니면 뭐가 돼야 돼요? 나는 틀린 사람. 내가 바보가 아닌 게 맞으면 상대가 또 거짓말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야죠. 그렇죠. 어떻게 엄마가 돼서 나한테 바보라고 말할 수가 있어? 바보라고 말하는 엄마 필요 없어. 또 엄마를 미워하고. 네, 엄마를 미워하고 네. 엄마를 적처럼 대하고 네. 이것도 오류예요. 네, 이것도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뜨리는 네.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제 비교를 멈춰야 되겠구나.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얻는 게 없구나. 네. 내가 나를 지켜줘야 되겠구나. 네. 그러기 위해선 판단과 평가를 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부모님이 돼서 나를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예, 나를 지켜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응원해주는 게 바로 그게 자신감이 생기는 원천이구나를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럼 이 열등감, 네. 이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이제 자격지심, 뭐 피해의식 이렇게 돌다가 이제 잘못하면 망상으로 빠져들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너무 이렇게 빠져들면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것이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 예,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려면은 이제 내가 나 스스로를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자신감을 올려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신이 자신에 대한 아군이 돼주면 돼요. 네, 내가 나한테 아군이 되어줘라, 내 편이 되어줘라. 그렇죠. 나만큼은. 네. 나만큼은. 네. 남들이 하다못해 사랑하는 사람 내 편이 안 되어주더라도 나만큼은 내 마음 편을 들어주면 바로 그게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네, 그러면서 열등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